채점 해주시고요. 화작 채점 해주시고, 화작은 우리가 이제 화작 선택하는 친구가 별로 없으니까 우리 반은 아예 없어서 일단 뭐 그래도 좀 이렇게 풀어보고 싶다 하는 친구는 풀어가지고 틀린 정도만 좀 한번 체크를 할 건데 164번 문제 유형만 한번 확인할게요. 164번 역시 독자 분석의 결과가 위 광고문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내용 일치에 관한 문제인 거죠. 165번을 보면은 쓰기 전략 역시 마찬가지로 위 광고문을 작성해서 쓰기 전략인데 내용면을 갖다가 내용면에서 일치하는 거 물어보는 문제. 164번, 165번은 모습만 다르지 형태는 똑같은 것이다. 166번은 자 여기서 나를 위한 소비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좀 적절한 거. 근데 이거는 본문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66번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 그리고 본문의 내용을 인용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 143번을 보시면 자, 화작 어마어마한 길이 어마어마한 길이를 지금 보이시죠? 지금 깜짝 놀라셨죠? 요 유형은 한때 조금 이렇게 나왔어. 화작이 한 페이지, 나중에는 진상으로 한 페이지 반까지 나온 적도 있어. 그러니까 화작이 뭐를 하기 위한 거야? 틀리지는 않았단 말이지. 근데 지금 뭐를 하기 위한 거?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시간을 갖다가 끌고 싶다 이런 목적을 갖고 있잖아. 그 목적에 충실하게 지문의 양을 이렇게 늘려놨다가 근데 요거 그런 유형은 또 이제 질타를 좀 받고 너무 길다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는 또 어떻게 또 나왔냐면은 지문의 길이는 좀 긴데 문항수를 또 묶어가지고 막 2개, 3개 막 묶어가지고도 막 하여튼 여러 가지 변형을 해봤는데 요즘은 길이는 이렇게 안 길고 요즘 최근 경향은 지금 최근 3개월의 경향이에요. 화작이 어렵게. 실제 수능에서는 어렵게는 안 나왔고요. 모의고사에서만 지금 어렵게 내보고 있어요. 여러분 때하고 여러분 위에 고3 지금 이제 시험 받는 고3 시험 보기 전에도 화작 한번 어렵게 냈어. 왜냐면은 그거는 여러분하고 여러분 밑에 겨냥한 거예요. 화작 한번 문제 어렵게 내면은 변별력이 생기는가. 커트라인 점수가 문법하고 약간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변별력 면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자꾸 문법에 쏠림 현상이 오잖아요. 엄매. 그래서 그거 한번 잡아보려고 요즘 계속 시도를 좀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3월달에도 한번 지켜볼 건데 3월달에도 고2 3월달에도 화작을 또 어렵게 내는가를 보면은 만약에 그래서 어렵게 냈다 그러면은 물론 애들 금방 또 극복할 겁니다. 새로운 유형으로 해서 어렵게 냈는데 그러면 이제 의도가 완전 분명해지는 거죠. 화작도 변별력을 좀 만들고 싶어 하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지금 변별력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 이상 길이로는 못 만드니까 문항을 조금 어렵게 만드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내용만 긴 것 뿐이지 내용 문제를 보시면 위 발표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내용에 대한 설명인 거고 얘도 지금 시간을 더 안 그래도 시간 끌었는데 시간 더 끌자가 봐봐 168번에 또 시간 끌자 169번에 또 시간 끌자가 나왔죠. 자 요런 지문일 때 얘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지문 읽고 화작은 그러니까 비문학은 지문 읽고 문제 푸는 게 맞아요. 비문학은 왜냐면 비문학의 지문에서는 요즘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원인과 결과 앞뒤의 순서를 말을 바꾸는 거 키워드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말장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조금 바꾸는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지문을 읽고 그 말장난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풀어야 되는데 화작은 말장난을 하지는 않아요.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화작은 어떻게 푸는 게 맞냐면 문제를 보고 지문을 보는 게 맞아요. 이렇게 긴 거는 화작 지문에서 긴 거는 짧더라도 상관없어요. 짧더라도 문제 보고 화작은 문제를 저는 문제 보고 지문 보라고 하지 않거든요. 요즘 경향이 문제 보고 지문 보면 헷갈려서 안 돼요. 문제가 메롱메롱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에서 의도하는 것 자체도 까먹기 때문에 비문학에서 빨리 읽히기는 해요. 왜냐면 문제를 읽으면 키워드를 읽게 되거든. 그런데 함정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화작은 가능해요. 그래서 화작을 딱 보시면 위 발표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는 것은 얘는 이제 발표 내용이라니까 개인적인 경험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읽어보는 거지. 개인적인 경험 자 발표는 청중과 상호작용 이런 정도로 보는 거죠.
발표 순서 제시 반응, 그 다음에 내용이보다 시간적 순서, 그 다음에 요약, 소감, 요 정도로 눈으로 한번 확인하는 거지. 요약, 소감 이런 식으로. 그리고 168번을 보면은 하나의 물 분자는 산소와 수소가 전자를 공유하는 공유 결합을 하고 있고, 그치? 그런 다음에 수소 결합을 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이 음폐파 현상의 원인은 수소 결합과 공유 결합. 그래서 물의 온도를 높이면 쭉쭉 읽어보면 돼. 물의 온도를 높이면 밑줄 수소 교가 길어지고 짧아지고, 그 다음에 낮추면 짧아지고 공유는 방출. 더운 물은 공유 결합이 압축되면서 축적된 에너지의 양이 찬물보다 더 많이 냉각 시 에너지 방출. 더운 물은 더 많은 에너지 방출, 찬물보다 더 빨리 얼게 된다. 찬물보다 더 빨리 얼게 된다라고 하고 밑에 봐서 에너지 방출, 냉각 속도, 에너지 방출, 냉각 속도 요 정도만 읽고 그 다음에 169번을 보면 너희도 찬물이 더운 물보다 빨리 얼 거라 생각했니? 너희도 찬물이 더운 물보다 빨리 얼 거라 생각했니? 에서 그리고 또 아까 168번의 지문에서 읽으면서 눈치챘죠. 더운 물이 찬물보다 더 빨리 뭐야? 언다는 거지. 그럼 기준이 나왔지. 그러니까 여기서 본문이 뭐가 나올지 알 것 같지. 그러니까 그냥 글 읽고 뭘 물어보지? 그러면 어차피 그냥 글 읽고 지문 읽다가 또 여기 찾는 것도 찾으러 오게 되거든. 그런데 화작 같은 경우는 속이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보면은 무슨 내용인지 찬물과 더운 물의 냉각점이랑 냉각 어느 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정보를 다 주잖아. 알고 읽으면 되게 잘 읽어져. 필요한 것만 읽게 되니까. 그러면 전개 방식도 보이게 돼. 그러면 그런과 동시에 167번도 해결이 된다고. 그래서 화작은 그냥 요령이야. 그래서 화작은 문제를 보고 지문을 보는 것이 맞다. 그 정도의 요령만 알면 되겠습니다. 170번 어차피 일치하는 건데 사람이 나왔어요. 사회자 박땡땡 이땡땡 사회자가 나오면 무조건 문제 유형 하나 나오죠. 사회자의 말하기 방식. 그러면 읽을 때 사회자가 딱 있으면 무조건 사회자 말하기 방식에 밑줄 치면 돼. 그러니까 뭐냐면 사회자 말하기 방식은 앞에 어떤 사람이 했던 거 요약해서 할 수도 있고 순서를 정해줄 수도 있고, 자 다음은 누가 해보세요. 그럼 그 다음은 그 부분을 줄치면서 머릿속에는 뭐야? 순서를 지정해주고 있다. 그리고 뭐뭐뭐를 아는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이러면 앞말을 요약하고 있구나. 잘 들었는데요. 그 부분 밑줄 치고 머릿속에서는 요약하기. 사회자 질문 맛이 꼭 나오니까. 그리고 패럼들이 나오면 패럼이나 뭐 포럼 하는 참가자들 박땡땡 이땡땡이 나오면 이 사람들이 쟁점을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입장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의 각각의 입장이 있어요. 그 입장 부분만 줄치면 됩니다. 거기에 관한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170번 보면은 토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얘기, 171번 같은 경우는 그 사람 입장자,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사회자하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모두 동의하고 있는 내용. 그러니까 두 사람, 세 사람 나와갖고 뭔가 토론하잖아요. 그러면 공통점, 차이점 무조건 문제 나와요. 요 유형은. 그래서 내가 이 지문은 문제 유형을 익숙하게 한 다음에 문제를 읽고 지문을 읽게 아니라 이 지문은 이 문제 유형이 나중에 여러분이 익숙해지면은요. 그냥 지문을 먼저 읽어도 돼요, 얘는. 왜냐면 알아, 이미. 뭐 물어볼지. 사회자 나오면 뭐 물어본다고? 사회자 말하기 방식. 그리고 사람들의 입장 차이. 그리고 공통점 차이점이 무조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유형을 가지고 들어가면 된다. 얘는 지문 먼저 읽어도 된다. 자, 그 다음 지문 173번 표본의 발언 결과를 찾아내는 건 난이도 하다. 그치? 얘는 그냥 왼쪽 오른쪽 찾는 거니까. 그래서 화작 끝. 문법으로 들어갈게요. 2주차 문법. 지난번에 의문의 체계에 대해서 즐겁게 공부를 했고요. 자, 이번에는 문법에 대한 얘기인데 채점 좀 해보시고요. 다섯 번째. 가만있어. 하나씩. 가만있어. 오케이. 다 맞아? 하나. 자, 217번 볼게. 기울과 디귿에서 설명하는 의문 변동의 예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한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의문 변동. 한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의문 변동 우리 뭐라 그럽니까? 교체라 그러죠. 그러면 이 교체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종류는 총 몇 가지? 숫자로 외워두세요. 숫자로 외워두면은 자, 교체 종류는 총 5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숫자로 외워두면 내가 기억나는 거, 안 나는 거를 어디까지가 기억나고 어디까지가 기억 안 난다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음끝규,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비음화, 유음화, 또 뭐 있죠? 부기음화, 뭐 있죠? 된소리 대기. 그치? 교체에 대한 얘기지. 자, 한음이 탈락해서 없어지는 음운 변동. 자, 두 번째는 뭐에 대한 얘기야, 얘? 얘기 나오는 대로 해줄게. 탈락. 그러면 음운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뭐하고 뭐가 변하는 거라고 그랬어? 자음하고 모음이 음운에 속한다 그랬지? 소리의 길이 빼고, 그치? 자음하고 모음이 음운인데, 그러면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면 자음도 변동되고 모음도 변동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교체 빼고는 탈락도 자음 탈락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모음 탈락이 있겠죠.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그러면 자음 탈락은 총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어요. 자음 탈락은 3가지. 그럼 3가지 중에 첫 번째 뭐죠? 자음군 단순화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탈락? 리을 탈락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탈락? 희응 탈락이 있고.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모음 탈락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2가지가 있죠. 의 탈락이 있고요. 어 탈락이 있어요. 자, 3번째 물어보네. 3번째는 뭐로 했어? 2개의 음운이 결합해서 제3의 음운으로 줄어든대요. 자, 뭐에 대한 얘기죠? 그렇지, 축약. 자, 축약도 그러면 무슨 축약이겠어? 그렇지, 자음 축약. 그리고 모음 축약. 그러면 자음 축약은 뭐니? 자음 축약은 크, 트, 프, 츠가 되는 거지. 크트, 프, 츠. 그치? 뭐가 뭐를 만나서? 기읍과 에이 알면서 왜? 기읍과 디귿과 비읍과 지읒이 희응을 만나서 구두법자가 희응을 만나서 크, 트, 프, 츠. 즉 무슨 소리? 그렇지, 거센 소리 되는 거. 얘가 축약이지? 그러면 모음은 단모음하고 단모음이 만나서 뭐가 되는 거니? 이중모음이 되는 거지? 자, 요렇다 정도로까지만 알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바치 같은 경우는 봐보세요. 바치 같은 경우는 발음하는 걸 봤더니 바치가 됐어. 그랬더니 티귿이 자 변한 것만 보면 되겠지. 얘가 뭘로 바뀌었어? 치읓으로 바뀌었지. 그러면 지난 시간에 치읓은 어디에 나는 거라 그랬어? 구개음에서 소리 나는 거라 그랬지. 그러면 티읕은 구개음이 아니었지. 혀 끝이 윗 잇몸에 닿았잖아. 그치? 구개음이 아닌 것이 구개음으로 뭐가 된 거야? 교체가 된 거고, 그게 바로 뭐니? 구개음화가 된 거지. 여러분이 구개음화가 뭔지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유음화가 뭔지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질문만 하면 돼. 선생님, 유음화가 뭐예요? 구개음화가 뭐예요? 그렇게 질문하면 되는데, 이 뼈다귀는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 여기서 첨가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뼈다귀는 무조건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봐봐, 교체는 총 몇 개? 5개. 그치? 탈락은 총 몇 개? 자음 탈락, 모음 탈락. 그러면 자음 탈락은 뭐? 3개. 모음 탈락은 몇 개? 2개. 이렇게 해서 다 내가 백지에서 쓸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 그런 다음에 변동이 일어난 다음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빨리빨리 대응시키기만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뼈다귀는 절대. 그리고 내가 만약에 자음운 나스나를 모으면 자음운 나스나만 공부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는 부분은 이런 뼈다귀 부분은 알게 해놓고 모르는 부분만 쪽집게로 하나씩 2개씩 얘를 더 추가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크어 같은 경우도 크어가 그대로 다 살아있으려면 축약이 되려면 커가 돼야 되지. 이렇게 돼 있어야 되지, 글자가. 그런데 이 글자가 얘가 어떻게 된 거야? 사라졌죠? 그러니까 사라졌으니까 뭐야? 탈락. 그러니까 여기 모음 탈락이고 의 탈락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를 갖다가 적용시키면 되니까
얘를 갖다가 절대적으로 무조건 외워놔라. 반만 같은 경우에서도 비읍이 뭘로 바뀐 거니 지금 보니까? 미음으로 뭐가 된 거니? 교체가 됐지. 그런데 미음은 너, 미, 제 콧구멍 커졌죠? 나, 미, 콧구멍 커졌죠? 원래 콧구멍 되게 적은데 커졌죠? 그죠? 어디서 나는 소리예요? 나 미워. 그치, 코에서 나는 소리지? 그러니까 비음이 아닌 것이 뭐가 된 거야? 비음이 된 거지. 그러니까 비음화가 된 거고 교체 어디야? 여기구나. 그러니까 교체가 일어났구나. 그러면은 답은 몇 번이구나? 5번이구나 라고 답했자. 됐습니까? 혹시 틀린 사람? 없지? 자, 218번. 218번. 자음과 단수와 더불어 다른 의문 행동이 함께 일어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라고 쳤어요. 일단 당만 같은 경우는 뭐가 일어난 거니? 당만에서 뭐가 없어진 거야? 당만. 얘들아, 달이니 닭이니? 다, 그치? 두 개인데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그쵸?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들아, 낙 같은 경우는 낙이 되지. 얘가 이렇게 되는 거는 뭐고 얘가 이렇게 되는 거는 뭡니까? 얘는 자음군 단수나니까 탈락인 거고 얘는 뭐죠? 음끝규예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얘는 음끝규, 얘는 탈락. 얘는 교체, 얘는 탈락. 뭐냐? 다른 모습은 하나씩 왔다 갔다 합니다. 다른 모습은 분리가 가능해요. 이렇게 생긴 거는 분리가 안 됩니다. 얘는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같이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같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교체가 되는 거고 얘는 하나씩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당만에서 닭이 되었다가 만 뒤에 있는 미음 때문에 기억이 뭘로 다시 바뀌었어요? 너무 미워! 아까랑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그럼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일어난 거죠? 비음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일어났으니까 두 가지 일어난 거 맞고 없는은 뭐만 사라진 거야? 그냥 탈락만 사라졌죠? 그래서 없는이 틀렸다. 219번. 219번의 답은 몇 번? 2번. 요거 틀린 사람. 요거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렵게 생각해서 어렵거든?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아까 자음군 단순화를 얘기했죠? 그 자음군 단순화는 조건이 있는데 자음군 단순화는 뒤에 뭐가 와야 되냐면은 자음이 와야 돼. 뒤에 오는 단어가 자음이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2번을 한번 봐보면 안는 같은 경우는 암하고 는 했으니까 뒤에가 뭐가 왔어요? 자음이 왔죠. 자음이 오면 겹자음이 하나가 없어지는데 이거를 보고 자음은 단순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1번 한번 보세요. 그냥 쉽게 생각해. 자, 아 같은 경우는 뒤에 뭐가 왔어요? 모음이 왔죠. 모음이 오면 그냥 히읗 탈락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겹자음 중에 히읗이 들어가는 겹자음은 뒤에 모음이 오면 그냥 히읗 탈락이다. 자, 그럼 딱 보시면 1번은 뭐예요? 뒤에 뭐 왔어요? 히읗 탈락. 2번은 자음군 단순화. 3번은 히읗 탈락. 4번은 히읗 탈락. 5번은 히읗 탈락. 끝! 쉽죠? 요거를 그냥 원칙으로 외워버리세요. 그냥 안 바뀌어. 요거 문법 규칙에서 뭐라고 안 바뀌어. 선생님 이거 다른 경우 없어요. 자, 요대로 외워버린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미은, 희은이 받침으로 왔을 때, 겹받침으로 왔을 때 뒤에 모음이 오면 뭐다? 희은 탈락이다. 자음이 오면 뭐다? 자음은 단순하다. 탈락이 일어나도. 오케이? 220번. 220번은 괜찮지? 221번도 틀렸나요 혹시? 괜찮죠? 네. 끝내네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빠진 거 하나 적어 놓을게요. 축약 다음에 뭐가 있죠? 4번에 첨가. 자, 첨가는 무슨 첨가가 있죠? 니은 첨가가 있죠. 니은 첨가는 뭐가 올 때? 뒤에 앞에 뭐가 있고 뒤에 뭐가 올 때? 쉽게 외우세요. 뒤에 모음이 올 때. 모음이 오는 뭐일 때? 자, 이 말 중에요.
니은이 첨가되는 거. 예를 들어서 솜이불 같은 경우는 발음이 어떻게 되죠? 솜니불이 되는 거다. 자, 우리 교과서에 음운의 변동으로 들어가 있진 않지만 표준 발음법에 들어가 있는 첨가가 하나 있죠. 참고로 알아둬야 될 거 뭐죠? 사이소리 현상. 요거랑 구별을 하면 되겠죠. 사이소리 현상. 자, 사이소리 현상은 알죠? 얘기해줘. 알아? 이 정도만 알면 되겠어? 오케이. 니은청과 이렇게만 알면 되겠습니다. 사이소리 현상은 요것만 하나 알아두자. 어떨 때만 일어나니? 합성할 때만 일어나. 그러니까 요거는 파생할 때 안 일어나. 순대국이에요? 순댓국이에요? 네. 만두국이에요? 만둣국이에요? 인사말이에요? 인삿말이에요? 인사말이에요. 얘는 시옷 안 들어가요. 왜 그래요? 얘 그냥 예외예요. 사이소리 현상의 예외. 예외만 알면 돼요. 자, 또 물어볼게요. 해님이에요? 햇님이에요? 해님이에요? 햇님이에요? 해님이에요. 왜 해님 안 돼요? 네! 이거 예외 아니에요. 예외야! 이거 일부러 이거 함정파는 거거든. 요거 보고 예외예요? 예외 아니에요? 이거 합성어가 아니라서 그래요. 얘 뭐예요? 파생어예요. 전미사 붙었잖아요. 그러면 파생어에는 시옷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고 했죠? 그것만 알면 돼요. 됐나요? 3주차 문법에서 음운의 변동이 한 번 더 나오네요. 아, 음운의 변동. 뭐야, 3주차 문법. 뒤에 또 있네? 아니지, 2주차, 3주차. 3주차는 문법이 되게 짧네. 4주차가 풍사네. 4주차, 5주차가 조금 풍사가 조금 할 말들이 조금 있겠네요. 그쵸? 자, 비교양 하나 갈게요. 그러면 오늘 음운의 변동 문제 조금 더 주면 좋을까? 아니야? 안 줘도 돼? 충분히 숙제가 많아? 모여서 푸는 거랑 충분히 음운의 변동 문제 따위는 더 주지 말아라. 혹시 더 필요한 사람 저한테 말하세요. 내가 뽑아드릴게. 그러니까 문법 문제도 이런 거 조금 더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더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일단 한번 끊고 비문학 들어갈게요. 서연이를 위해서.